결국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거든.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를 못하면 안 돼. 그런데 제가 하는데 105세인 김영석 교수님의 그 강의를 가끔 듣거든요. 105세를 사신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105년을 살았잖아, 현재. 아직도 살아 계셔. 그러면은 그분이 한 얘기가 80대에 한 얘기가 80대에는 80대까지 살아보니까 50대가 너무 좋더래. 그랬는데 또 더 보니까 50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야. 무르익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60대가 돼야 진정으로, 그리고 그분 하신 말씀이 정년퇴임 한 뒤에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아,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를 해?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부터 해도요, 늦지 않은 거야. 왜냐면 65세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들은요, 65세가 아직 다 안 됐잖아. 그러면은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지. 이제 한참 할 수 있는 그 준비 기간인 거예요. 준비 기간.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너무 여기 지금 현재 이 별자리라는 도구를요, 굉장히 좋은 도구로 써가지고 나중에 그 후배들을 위해서요, 후배들, 왜냐면 공부할 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여기는 제 책에 보면 은유적으로 쓰는 얘기들이 진짜 많아서 아마 선생님들이 알아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지만 그 짧은 글 아래 너무 많은 것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별자리를 젊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공부할 거리들이 너무 많고요. 해야 될, 그러면 또 쏙쏙 잘 들어오잖아. 그러면 선생님들은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 분들이야. 그 사람들이 별자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생각해봐. 부정적으로 전달하면 그 사람이 배우려고 하겠어? 긍정적으로 전달해야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발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한 이 별자리는 너무 긍정적인 거야. 저는요, 너무 좋아해. 이건 너무너무 긍정적인 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억지로 부정적인 걸 넣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정말 좋은 도구로서 우리 인생에 자유의지대 운명 보면은요, 우리는 항해하고 똑같듯이 그렇게 그러한 용도로 쓰면은요, 정말 좋다. 하지만 가는 도중에 장애, 암초,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 우리는 살다 보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용도로 현재 천왕성이 11번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2019년도에 그거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게 된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 프로그레이션의 행성이 전부 다 지금 11번째 들어가 있거든요. 내부 행성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한 거부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제가 막 확장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하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는 하나의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차트를 보면 여기 차트입니다.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동그란 원에 이러한 행성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 행성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거든요. 얘네들이 뭐를 뜻하는지. 그러면 아까 김윤성 선생님이 달하고 명왕성하고 컨정션 되어 있대. 그러니까 컨정션 되어 있는지 뭐한지도 모르는데 막 가슴이 뭐라 그랬지 아까? 불안하다고? 아니 뭔가 그 에너지가 이제 그게 들어오긴 왔어. 근데 그러한 상황인데 나는 뭔지 모르는데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는데 어떠한 분이 그 미세한 진동을 느끼면서 김윤선 선생님의 그 작은 걸 갖다 건드리면 김윤선 선생님 바로 불안감이 와버리거든요. 그러면 불안감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놔야 되겠죠.
예? 뭔지는 알겠죠? 그렇게 그 작은 미묘한 진동을 움직여 누구의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그 일종의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 저기 어쨌든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요 굉장히 우리가 저기 좋은 도구로도 쓸 수 있지만 안 좋은 도구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해석하시는 분들은요 인격이 좀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인격이라는 그 개념으로 계속 저기를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은요 그 저기 해석에 있어서 많은 조절을 좀 하고 있거든요. 조절을 하지 않고 할 경우는요 우리 어린아이한테 칼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칼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한테 칼을 쥐어주면 어떻게 돼? 뭐 근데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 차트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그 다혈질적인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듯이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 바탕으로 깔고서 인격이라는 바탕이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요거를 어느 정도 해석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저기 미묘한 진동을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 진동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아마 지난주에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어떤 분이요 저기 굉장히 그 염소 성향이 강해요. 강하신 분인데 이분이요 모든 거에 있어서 그 자기가 다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 아니면 몇 년 전에 만나면서도 이게 맞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 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몇 년 전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크게 깨질 거다. 그거 다시 주워 담지 못할 거다. 이 얘기를 했었대요. 그때가 아마 4, 5년 전이었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니면 그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그 한 100일 전에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지지난주였죠 벌써 이제는 그때 금요일날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요 이미 주워 담지 못할 정도의 그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는요 본인이 굉장히 자만심이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은요 차트에서 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그 좀 인격적으로 이게 뭘까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요. 자만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우리는 세속의 사람이다 보니까 물질적인 자만심이 되게 많아요. 물질적인 자만심이 많다 보면은요 그 뭐랄까 일단 물질이 풍부하다라고 하면 요즘 시대에는 물질이 되게 중요한 시대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말도 안 듣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요. 막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차트를 보니까 제가 그 좀 며칠간을 봤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전 진짜 많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냐면 그 자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확한 거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력하게 쳐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우주는요 다 그 어떤 형태로도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유성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명왕성이 달을 친다 이렇게 할 경우는 그 하나 가지고만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 요인이 작동을 했는데 만약에 김유성 선생님이 이번 또한 뭔가 욕망이 발동을 하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김유성 선생님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려고 하니까 그 에너지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정말 그 생떼 같은 자식이 얼마 전에 죽은 거예요. 아직 49일이 안 지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제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통사고가 나는 데는 그 전에 예시해준다 그 얘기 계속 하죠. 상담할 때 예시를 해줘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뭐 하나를 할 때마다 정말 조금이라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요. 말을 해주는데 그때뿐이고 저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리가 왜 모자랐지? 아 원래 거기 하나 있어야 돼. 근데 하나 빼놨어요 김우선 선생님. 거기 맞아. 거기 앉아. 몇 명이 빠지지 않았어요? 16명. 그래서 자리를 16개 나눴는데 좀 뺐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지금 여기 보잖아요. 이 차트를 갖다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요. 되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동안 몇 년 전에는 정말 저기 한 스님이 돌아가시고 정말 어떤 젊은 남자가 되게 우리 불교주의를 좋아해가지고 왔다 갔는데 제가 가면서 이분 다시 만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베트남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신 거지. 50대가 안 됐는데 근데 나는 막연하게 오시겠지라고 했는데 누가 와서 가르쳐 주냐면 한 8월달쯤 사고가 났는데 12월 달에 그 어머니가 와서 그냥 처음에는 이거 영주 저기 AS만 하고 갔다?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온 거야. 그래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난 너무 깜짝 놀랐죠. 정말 그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런 얘기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와요. 듣는 사람도. 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물을 해주는데 예물하는 사람들이요 도둑을 맞아가지고 도둑 맞은 예물을 뭔가 보험 혜택을 받으려 화재보험 들면 그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동안은 계속 도둑 맞은 저기만 계속 와. 그리고 내가 불안해지더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기 몇 년 전에는 죽음에 대한 게 계속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하는 순간 아 그래 저기 아미타 부처님 세계로 가셨네 이러니까 좀 편안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마음이 좀 제 스스로가 좀 돌리려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저 또한 어센던트가 개자리이고 저기 다리 황소 자리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안전한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불안감을 야기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에서 내적으로 되게 많은 큰 진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저는 이제 가르치기만 하면 되겠지만 정말 배우는 사람이 잘 배워서 긍정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 좋은 도구를 갖다가 부정적인 게 아니 긍정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쓰기 위해서 제가 웬만하면 부정적인 얘기 안 하거든요. 정말 선생님들 또한 저기 긍정적인 해석을 많이 해줘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 진동을 느낄 줄은 알아야 돼요.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진동 있잖아요. 제가 부정적인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게 없어서 안 하진 않거든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더라? 몇 년 뒤에 한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무튼 뭔가 힘든 일이 있겠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럼 그때부터 걱정해. 어떤 사람들은 걱정해가지고 막 아무 일도 못 하겠는 거야. 그거를 걱정하라는 게 아니고 미리 대비해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한 강함이 올 때는 한 번씩 얘기해 주거든요. 왜냐면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학문 자체가 미묘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어머 선생님 몇 년 뒤에 아프겠어요
아니면 선생님 몇 년 뒤에 어머니 아버지가 딱 좋진 않네요.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잖아. 그러면 돌려 말하잖아. 우리는 돌려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돌려 말한 거를 조금 알아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있는데 자꾸 그러한 그 안 좋은 진동을 내뿜으면 결국은 부처님 말씀 있잖아요. 그 아무리 상대방이 욕을 하든 뭐 하든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 욕이 다시 그 사람한테 간다고. 그렇듯이요. 우리는요 결국은 본인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람, 인격을 잘 들여다봐라. 되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계속 오랫동안 생각한 거를 오늘 그 조그마한 그 미세한 진동을 양승 선생님 딱 건드려서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죽음을 이제 봤는데 죽음을 느끼는 아니요, 죽음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느꼈는데 그걸 막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오가 있고요. 막아주려고 하는 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천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명을 거역할 수는 없거든요. 천명을 거역할 수는 없지만 천명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명을 거역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 자체가 현재의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연장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연장이 우리는 인간은 수명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도 끝도 없이 불로장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본인이 어떻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마음인 거지 내가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오시면 물어보잖아. 아, 저는 언제쯤 죽어요? 이런 분 질문 오는 사람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 분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죽음에 대한 그런 게 강력한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음이 두려워서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죽음 때문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시간만 허비한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온 대학생이 자기는 너무너무 했는데 대학생활을 우울하게 했대. 그러면은 그건 낭비잖아.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